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생명공학과 08학번에 다니고 있는 박승진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를 하실 때 수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연구를 하시고 낮에는 의대 교수님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까지 갔다 온 북학생으로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멘탈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셨는지, 혹시 슬럼프에 빠지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겨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 3시 5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 시간 재서 공격할까봐. 그래서 요즘 보면 야, 이거 뭐 초등학교도 이렇게는 안 싸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때 많죠. 사실 보통 젊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 정말로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책을 많이 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책 쓸 때는 막 희망을 가지고 한번 멋있는 책을 써봐야지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책 쓰는 일이 정말로 어려워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써도 원고지 한 페이지 잘 못 써요. 잘 쓸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어도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와요. 출판사와 이제 약속을 했던 날짜가.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담당 직원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 미안하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화벨 소리만 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도망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왜 책을 쓴다고 결심했을까? 나 이 책만 끝나면 내 평생 다시 책 쓰나 봐라. 그러고 겨우겨우 끝내요. 그래서 힘들게 끝내서 이제 원고를 다 주죠. 2주쯤 지나면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을 뜯어보면 제가 쓴 원고가 실제로 책이 돼서 이렇게 와요. 내가 쓴 원고가 책으로 탄생한 그 책을 자기 손에 감촉으로 느끼고 만지는 순간 그 느낌은 정말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뭘 쓰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도 매일매일 힘든 건 똑같아요. 정말 단순 반복적일 수도 있고 가끔씩 막 절망감도 들고 내가 왜 일 시작했나, 옛날에 재미는 없지만 편안했던 일을 버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후회도 되고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끝에 나온 그 책처럼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느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결과가 아주 힘들고 고되지만 나중에 그걸로 용기를 얻어서 계속 이제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초심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견디느냐, 다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견디기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으면 걸어요. 그냥 걷다 보면 한참 걷고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길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예전에 이제 회사 할 때 그 제가 책에도 쓴 것 같아요. 그 안철수의 생각 책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견딜 수 없을 때 서초동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서 정처 없이 걸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지나서 교대역 지나서 강남역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역삼역 지나 나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코엑스 나오고 설릉역 강남 삼성역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으면 이제 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철 타고 다시 서초역 돌아오거나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갑 안 가지고 나오면 다시 걸어서 4시간 걸어서 다시 오거나 그러는 거고요. 그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한대요. 열심히 빨래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겪으면서 맷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만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면서 스스로 조금씩 맷집을 길러가는 과정이 그게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후에 기존 정치 세력들의 음해를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저는 한순간에 그냥 또 사라져버리구나, 또 사라져버릴까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음해들이 있기는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게 5% 정도 사실이고 95% 거짓말을 섞는데요. 그게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0% 진실에다가 100% 거짓말을 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틀림없이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난다고 했는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정치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힘을 얻은 것이 예를 들면 무슨 그 논문 표절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논문 써본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사실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판단력들이 좋으셔서 그런 건 금방 아시잖아요. 금방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자 결심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지지였었고, 지금도 정당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지금 가고 있어서요.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럼 다 될 거라고 봅니다.